안녕하세요. 함께 배워가는 코딩 제이오페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같은 걸로 어떤 코드를 보여주거나 하는 것 없이 분할 정복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분할 정복이라는 기법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문제를 비슷한 형태의 작은 부분 문제들로 쪼개서 그 부분 문제들의 답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풀려고 했던 원래 문제의 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분할 정복이라고 합니다. 분할 정복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풀려고 하는 문제를 비슷한 형태의 작은 부분 문제들로 나누는 디바이드 과정, 그리고 그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는 콘커 과정, 마지막으로 콘커 과정을 통해 얻은 부분 문제들의 솔루션을 통해서 원래 저희가 풀려고 했던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콤바인 과정을 통해서 분할 정복이 진행됩니다. 이때 콘커 과정의 경우 디바이드 과정에서 쪼갰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때 이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분할 정복을 통해서, 즉 디바이드, 콘커, 콤바인을 통해서 풀게 됩니다. 이렇게 재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드 과정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를 부분 문제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어떤 문제는 간에 일단 무턱대고 나누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베이스 케이스인지 아니면 리컬시브 케이스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이미 문제가 충분히 작아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리컬시브 케이스는 문제가 커서 바로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부분 문제들로 쪼개서 풀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리컬시브 케이스에 해당될 때 디바이드 과정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문제를 부분 문제들로 나눠서 풀게 됩니다. 처음 분할 정복을 접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같이 풀면서 분할 정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준비한 예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요. 바로 1부터 8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반복문으로도 풀 수 있고 아니면 수학 공식을 통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만, 분할 정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분할 정복이 살짝 이런 느낌이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1부터 8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바로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답을 바로 모르겠어요. 그럼 이 문제가 리커시브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1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와 5부터 8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쪼개가지고 두 문제의 답을 더한다면은 제가 원래 풀려고 하는 문제인 1부터 8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 문제인 1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답을 바로 모르겠는 거예요. 리커시브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1부터 2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와 3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나눠가지고 두 문제의 답을 더해서 원래 풀려고 하는 문제인 1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왼쪽에 있는 문제인 1부터 2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부터 1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와 2부터 2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나눠가지고 두 문제의 합을 더해서 제가 원래 풀려가는 문제인 1부터 2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왼쪽에 있는 1부터 1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보니까 이건 바로 알겠는 거예요. 베이스 케이스인 거죠. 1부터 1까지의 합은 바로 1이죠. 또 오른쪽에 있는 2부터 2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베이스 케이스로 답이 2란 걸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의 답 1과 2를 더해서 제가 원래 풀려고 하는 문제인 1부터 2까지의 합이 3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인 3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리컬시브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3부터 3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와 4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 나눠가지고 두 문제의 답을 더해서 원래 풀려고 하는 문제인 3부터 4까지의 합,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 문제인 3부터 3까지 합, 이건 베이스 케이스죠. 3이라는 걸 바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4부터 4까지 합도 4라는 걸 바로 알고 있죠. 베이스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두 문제의 답을 더해가지고 원래 풀려고 하는 문제인 3부터 4까지의 합이 7이다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인 1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부분 문제를 두 개 만드는데 그 두 개의 답이 각각 3과 7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 제가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인 1부터 4까지의 합이 10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과정을 생각할게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 문제인 5부터 8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구해보면은 26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원래 구하려고 했던 문제인 1부터 8까지의 합을 구하려고 제가 부분 문제를 두 개 만드는데 그 두 문제의 답이 각각 10과 26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답을 더해서 제가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의 답이 36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분할 정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